안녕하세요. 지식의 숲을 탐험하는 여러분을 위한 깊이 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분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수십 년간 우리 모두의 삶을 뒤흔들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에 관한 경고이자 예측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의 심장부, 미국에서 소리 없이 하지만 거대하게 다가오고 있는 운명적인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 시대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을 것인가, 아니면 지난 50년간 세계를 지배해온 달러와 미국 국채 시장의 안정성을 지킬 것인가 하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길 사이에서의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마치 1960년대와 70년대, 한강의 기적을 위해 국가의 모든 자원을 산업 발전에 쏟아부었던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우리에게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보다 중요했던 것은 바로 미래를 위한 산업 기반의 구축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이 바로 그와 같은 역사적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중국과의 AI 및 첨단 기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미국은 제조업 기반을 자국으로 다시 가져오는 리쇼어링, 레셔잉을 강력하게 추진해야만 합니다. 공장을 짓고 전력망을 확충하고 희토류와 같은 핵심 자원을 확보하는 이 모든 과정은 필연적으로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입니다. 만약 이때 시장 논리에 따라 금리가 폭등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120%가 넘는 GDP 대비 국가부채를 짊어진 미국 경제는 순식간에 붕괴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는 금리가 특정 수준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사실상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 국채를 사들이는 수익률 곡선 제어, 일드 커브 컨트롤을 단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달러와 국채의 실질 가치를 희생하여 미래 산업의 패권을 잡겠다는 국가적 결단인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위기의 본질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지난 50년간 작동해온 세계 경제 시스템, 즉 1971년 이후 체제를 알아야 합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미국은 관세를 낮추고 시장을 개방하여 자국의 공장과 일자리를 해해 특히 중국으로 이전했습니다. 그 대가로 전 세계는 미국에 값싼 상품을 공급했고 미국은 그들에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은 상품을 팔아 벌어들인 그 달러를 다시 미국의 국채나 주식 같은 금융시장에 투자했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승자는 월스트리트의 거대 자본, 워싱턴의 정치인, 그리고 대마불사 은행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채를 기반으로 한 소비 경제 위에서 점점 더 부유해졌습니다. 반면 미국의 제조업 기반과 일반 시민들의 삶은 서서히 공동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규칙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논의된 이 새로운 경제 계획은 기존의 판을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핵심은 관세를 대폭 인상하고 소득세는 낮추는 것입니다. 이제 세계가 미국의 물건을 팔려면 달러로 높은 관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미국은 자국 내에 공장을 짓도록 유도합니다. 즉, 과거에는 세계의 달러가 미국의 금융시장으로 흘러들어왔다면 이제는 미국의 실물 경제, 즉 공장과 인프라로 직접 투자되도록 물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세상에서는 지난 50년간 패자였던 미국의 제조업과 일반 시민들이 승자가 되고 반대로 거대 은행과 장기 국채 투자자들은 금융 억압을 통해 실질적인 패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전환에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전력망, 그리드입니다. 우리는 흔히 AI 경쟁의 핵심이 반도체 칩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병목 현상은 바로 그 칩들을 가동시킬 막대한 양의 전기를 공급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미국은 중국에 압도적으로 뒤처져 있습니다. 데이터는 충격적입니다. 중국의 발전량은 이미 2008에서 2009년에 미국을 추월했으며 그 이후 격차는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지난 10년간 중국이 새로 설치한 전력 설비 용량은 미국 전체 전력망의 용량과 맞먹을 정도입니다. 반면 미국은 지난 20년간 전력망이 거의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제조업을 해외로 이전하면서 더 이상의 전력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개미와 배짱이 우화와도 같습니다. 미국이 금융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여름을 즐기는 동안 중국은 묵묵히 전력망이라는 겨울 양식을 비축해온 것입니다. 이제 AI라는 혹독한 겨울이 다가오자 미국은 비로소 자신들이 얼마나 준비되지 않았는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전력망을 하루아침에 건설할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숙련된 노동자와 엔지니어가 필요하고 이는 결국 높은 임금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며 다시 국채금리를 자극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세계 중앙은행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미국이 자국의 산업 부흥을 위해 달러와 국채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미국 국채는 안전한 자산이 될 수 없습니다. 유한한 자국의 생산과 자원을 가치가 계속 하락하는 자산에 저장하고 싶은 나라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금, 골드, 이 역사의 무대 전면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금은 특정 국가에 의해 가치가 통제되지 않는 유일하고 거대하며 중립적인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징후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지난 몇 년간 기록적인 속도로 금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가올 달러 중심 체제의 균열을 예감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는 본능적인 움직임입니다. 과거에는 세계가 잉여 달러로 미국 국채를 샀지만 새로운 세상에서는 그 자리를 금이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세계 경제 질서의 근본적인 재편을 의미합니다. 인공지능, 즉 AI는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AI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한편으로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전력망을 확충하는 과정은 엄청난 자본 지출을 요구하며 인플레이션을 유발합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달러와 채권 시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AI가 성공적으로 사회에 도입되면 엄청난 생산성 향상을 가져와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AI는 수많은 화이트 칼라 일자리를 대체할 것입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대졸 청년 실업률이 심상치 않은 수준이며 많은 기업들이 AI 도입으로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는 2000년대 중국의 WTO 가입이 미국 제조업에 가져왔던 충격, 즉 AI 1.0의 재림과도 같습니다. 당시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그 상처는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었습니다. 이제 그보다 더 거대한 충격이 화이트 칼라 계층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늘어나면 소비가 줄고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며 경제는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은행 시스템의 붕괴를 막고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결국 다시 막대한 돈을 풀게 될 것입니다. 즉, AI로 인한 단기적 디플레이션은 결국 더 큰 인플레이션의 전조가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체스 게임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정황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결국 AI 시대의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달러와 국채의 실질 가치를 희생하는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특정 정당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여러 행정부를 거치며 확인된 초당적인 국가적 방향성입니다. 인스턴 처칠의 말처럼
미국인들은 모든 대안을 소진한 뒤에야 비로소 올바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겐 더 이상 다른 대안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선택의 결과로 우리는 앞으로 몇 년간 극심한 변동성의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자본 비용 상승으로 인해 자산 시장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임계점을 지나 정부가 본격적으로 돈을 풀기 시작하는 제로 이어 제로가 도래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거대한 명목상의 붐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달러 가치로는 폭등하지만 금과 같은 실물 자산 가치로는 오히려 하락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숫자는 부풀려지지만 우리의 실질적인 부는 줄어드는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먼 나라의 경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의 가치가 근본적으로 흔들린다는 것은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부의 공식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한국과 같이 수출 중심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에게는 더욱 큰 도전과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기 전 고요한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다가올 경랑 속에서 살아남고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과연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이 깊이 있는 지식이 여러분의 앞날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